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어떤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믿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어떤 새로운 증거들,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부정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증거들이 등장할 때마다 필사적으로 그것을 폴스 혹은 가짜로 내몰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짜로 내몰기 위해서 광분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사실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줄리아니와 트럼프 법률팀이 11월 19일 목요일 기자회견 장소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트럼프 측이 앞으로 어떻게 사건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합니다. 10년간 연방경찰로 활동했던 여성 변호사 시드니 파웰의 주장은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의 내용을 분류해서 압축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매틱 조작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다. 2006년 10월 6일 캐롤린 B 의원에 의해 행크 폴슨에게 쓰여졌습니다. 캐롤린 B 멜로니 클로 부차르 상원의원, 월렌 상원의원은 2019년 12월 투표기 회사에 투자한 사모펀드에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왜 그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지는 편지와 관련된 세 군데 정부기관들, 상원, 하원, 행정부들 가운데서 일부가 직접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한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는 스마트매틱에 의한 선거 결과 조작 기술이 아르헨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출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고 차베스에 대한 진술서와 스마트매틱에 대한 그의 관심에 대한 진술서는 우리 친구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보도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한국의 총선 전에 한 인물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06년에 다시 캐롤린 말로니 의원은 스마트매틱 의 지도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장관인 명예로운 존 스노우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매틱의 특허 보유자 가운데 한 명인 에릭 쿠먼은 안티파 회원들과의 대화에서 그는 바이든 전 부통령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걱정할 것은 없으며 그들은 트럼프를 앞지를 것이다, 이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는 많은 다른 스마트매틱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처럼 대통령과 미국 전체에 대한 정오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파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미국 내 30개 주의 2000개 관할 구역에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텍사스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텍사스를 포함한 여러 주와 전문가들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보안에 취약한 것을 포함해서 모든 문제들을 잘 알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을 것입니다. 3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프린스톤의 한 그룹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도미니언에 침입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 후보에서 다른 후보로 투표 비율까지 바꿀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이 조작 증거를 찾아냈다.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바이든의 투표는 1.25로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는 0.75로 이 숫자는 실제로 이곳에서 사용된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미국 내 스윙 스테이트뿐만 아니고 이 알고리즘은 선거 전체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전국에 걸쳐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 밖으로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 조작을 기획한 사람들은 승부를 조작하기 위해 기계를 폐쇄, 잠시 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결정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선거 조작을 단행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도미니언은 중복 계산으로 표를 조작하기도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분석했던 적어도 2개의 주에서 동일한 고유 6자리 숫자를 여러 번 시스템에 도입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에 속하는 표를 계속해서 한 표를 6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언은 많이 나옵니다. 바이든에게는 34만 1542표를, 트럼프에게는 10만 12표 정도를 기계에 20분 간격으로 주입되는 동일한 숫자에 대한 설명도 없고 논리적 설명도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설명서 자체는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 모두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뉴얼은 특별히 이 시스템의 특징 중 일부를 광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같이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왜 아무도 그것을 미리 처리하지 않았는지 정말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5번째입니다. 삭제나 이동이 아무렇지 않게 행해질 수 있다. 그 기계들은 해커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휴대폰을 가진 아이가 어떻게 이런 투표 기계를 해킹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비디오까지 있습니다. 도미니언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시는 없었지 각 카운티의 선거 관리자들은 도미니언에 의해 훈련을 받았으나 달리 감시했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근로자들이 트럼프 표를 처분하고 바이든 표를 추구하는 방법을 훈련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정언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트로이트시에서는 내놓고 시청 직원들로 하여금 선거관리 업무에서 바이든 표에게 전적으로 밀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훈련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에는 원하는 후보자에게 원하는 수만큼의 표를 끌어다 놓거나 드래그 기능입니다. 단순히 특정 후보의 표를 삭제하거나 제거하는 휴지통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표가 대량으로 파괴되고 있는 삭제되고 있는 여러 주에서 수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어떤 파일을 휴지통에 넣어버린 것과 같은 일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어떤 파일을 바이든 표가 들어있는 그런 폴더에 바로 집어넣어버릴 수 있는 이같이 표를 이동하는 작업도 이번 미국 대선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두 가지 방법, 삭제와 이동이 이번 개표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표를 자동으로 뒤집는 알고리즘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각 운영자가 오버라이드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서명을 무시할 수도 있고 투표용지의 맨 윗줄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투표를 통해 결과를 바꿀 사람을 선택할 수 있기도 하지 합니다. 이런 모든 조작 행위가 소프트웨어,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미국의 대선에 직접 실천에 옮겨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류 언론들은 다 거짓말쟁이로 트럼프 법률책을 보는 겁니다. 스마트매틱을 설립한 한 신사는 인터넷에서 그의 동영상에 올려 있습니다. 그곳에서 적어도 한 번은 그런 그들이 문제없이 100만 표를 바꿨다는 걸 인정하기도 합니다. 6번째입니다. 공모한 자들이 있었다. 한 변호사가 제게 말한 선거보험은 그가 확실히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들이 이 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확신합니다. 공모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텍사스는 2019년 도미니언 시스템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들에게 도미니언 시스템을 검사하고 거부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봅니다. 텍사스 주가 사용했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변경 작업을 하는 소스 코드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나 이와 같은 부류의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미국의 모든 전자투표기에는 이 같은 소스 코드가 심어져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것이 다른 나라들의 선거를 변화시키는 데도 사용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특히 베네수엘라가 아르헨티나 및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게 그러한 목적으로 해당 국가의 기업들에게 수출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임 중에 가장 높은 대가를 기꺼이 치르려는 부패한 통치자들이 선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허용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모 인사가 베네수엘라를 선거 전에 방문한 것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놀랍고 가슴 아프고 격분하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애국적인 행동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떤 형태든 참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 대중들이 우리가 겁먹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미국의 애국자들은 지역적 차원에서부터 우리 정부의 최고위급에 이르는 부패 신물이 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눅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난장판을 치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것이고 자유를 위해 투표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국을 되찾을 것임을 제가 확인합니다. 11월 19일 날 목요일 공화당 전국위원회 본부에서 트럼프 측의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인 그런 시드니 파웰 변호사의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정도의 컴퓨터 조작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미디어는 물론이고 그동안 비교적 트럼프 측의 친한 그런 입장을 표명했던 폭스뉴스의 터크 칼슨은 이제는 파월의 그녀의 증거를 내놓을 시간이라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류 미디어가 미쳤던지 아니면 트럼프 측과 이성적인 시민들이 미쳤던지 둘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어리석거나 무식하거나 아니면 의도가 있거나 둘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